아름다운 대화기술 연재 1. 여명미 미국 가정주치의 아름다운 대화기술이 뭐길래 지난 50년 저희들이 미국 생활에서 얻은 고통, 깨달음, 배움, 증언과 경험 그리고 교훈을 모아 엮었다. 우리가 몰라서 주고 받았던 어떤 고통이 누군가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 바라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린다. 그동안 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리듯 저희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건숙 소설가님과 신성종 목사님이 계셨기에 용기를 내었다. 지면을 허락하여 주신 크리스천 문학나무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1968년 정신과 전문의 여청기와 가정주치의 김명미는 의사로 취업되어 미국에 온 다음 날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1970년 중반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정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로 개업하여 의사직이 천직인 양 예까지 왔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병적 문제 그리고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고통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났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직업의식을 가지고 치료에 임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던 문제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다. 고백하건대 이 상황에서 전문의사 타이틀과 의학 지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수습할 기운마저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충돌만 더해갔다. 그러나 애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왜,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애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며 가슴을 태웠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을 잘 뒷바라지만 해주면 아이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며 제 할 일을 충실하게 하리라 믿었다. 막연한 다분히 희망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애들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가슴 조이며 불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야단치거나 달래보아도 호전의 기미는 희미하기만 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와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혹은 세대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간단한 과제로 여겼다.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을 이해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문화나 언어가 동일한 우리 부부도 불통 부부가 되었다. 가족 간의 불안은 골이 깊어갔고 대화 단절에 이르니 앞길이 캄캄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으며 그동안 만난 환자분들의 깊은 시련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었다.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방황하고 수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1995년 임상 심리학 이시우 박사가 인도하는 스텝 페어렌팅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부모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남을 지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성경 공부, 지도자 양성 세미나와 성경적 부모 교육, 부부 세미나, 상처 치유 세미나, 신학, 정신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수년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 이 중에 대화기술 교육 훈련과 실천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이었다. 진솔하고 올바른 대화기술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고 인간관계 화목의 중추를 이루는 기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터득한 셈이다. 나서부터 몸에 밴 옛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대화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어렵사리 익힌 대화기술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데 충분하게 기여했다. 화목한 인간 관계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는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바로 여기 소개하는 바른 소통기술, 아름다운 대화기술이다. 대화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답지 않게 행동한 우리의 삶을 회개했다.
가슴 아픈 일은 가족뿐 아니라 친지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냈다는 점이다. 정신과 전문 의로 그리고 가정 조치 의로 환자나 가족에게 부족했던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프게 올라왔다. 이런 삶의 흔적을 되돌아가서 고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기도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각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충실하기로 소망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은 받았는데 이런 대화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을 만난다. 그렇다. 우린 어디서도 배운 기억이 없다. 이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가족들이 환자와 보호자가 보스와 직장인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체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요 행운이다. 이러한 화목과 치유의 나눔은 대화교육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스승이셨던 고 최기용 교수의 마지막 강의 주제가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였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저명한 목회자이고 저자인 신성종 교수님은 영성신학에서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시원하게 답을 정의해 주셨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사람답게 사는 모습의 첫 관문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중받을 존재로 여기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이 아름다운 대화 기술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실천의 길이고 서로 한마음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도 경험했다. 남편, 아내, 자녀 그 누구도 자신의 변화 없이는 내 마음에 들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남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자의 말이 있다. 우둔하기만 한 우리는 현자의 말이 내 것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과 고충을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쓰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대화 기술 훈련은 작은 촛불이 캄캄한 밤을 밝히듯이 각자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다. 단기간에 급성장한 한국의 문명화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동경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핵가족, 개인주의와 치열한 경쟁, 매스미디어의 빠른 보급에 따른 불이익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세대 차이, 남녀 차이, 문화 차이를 과장하거나 극대화하여 피치 못할 가정, 사회적 손실을 준다. 역사적 사실에 의해 받은 민족적 상 또한 치유해야 할 대재이고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다. 그리고 상처에 의한 고통의 고리는 하루속히 끊어야겠다. 4차 산업시대에 자녀와 젊은이들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살 길이고 갈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부부 교육과 부모 교육 강사로 정신건강과 질환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대화 강사로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어 빚을 가볍게 하기를 원해서다. 크리스천의 딜레마. 김 박사는 미국 와서 수년간 사귄 친구 중에 우리가 감탄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다. 뜻밖의 상담을 청했고 우린 대화 교육을 권했다. 자기가 왜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 번 주저한 후에 어렵게 클래스 문을 두드렸다. 김 박사와 비슷한 얘기는 그동안 여러 번 들었으나 자신의 약한 점을 강하게 하고자 하는데 열심을 다한 것이 다른 이들과 사뭇 달랐다. 대화 클래스를 마친 뒤 그의 고백을 여기 담아본다. 나는 여러 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교회에 가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나만 한 사람도 드물었다. 교회 신앙생활이나 언행이 남과 비교해서 처질 것이 없었다. 남의 잘못이 더 많았고 골칫거리로 보였다. 그렇다고 남 앞에서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 나에 대해 자식과 아내의 불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왠지 불편하고 답답해서 나름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별 진전 없이 가정 불화가 더 심해졌다. 갈수록 불안하고 불면이 시작되었다.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한 나는 믿음에 대해 방황하고 자책까지 할 무렵에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다. 대화 기술을 배우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니 안심이 되었다.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니 조금씩 마음과 눈이 열렸다.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전에도 마음은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를 몰랐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방법은 정말 저 밑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 된 습관화된 대화, 말버릇이 너무 오래고 쓸모없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했다. 표정 고치기, 목소리 다듬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등 삶의 큰 부분인 대화 의사소통을 새로 익혔다. 지난날엔 내 말이 우선이라 자식과 아내의 말을 건성 들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왜 그렇게 그들의 말을 중간에서 끊었을까? 잠자코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싫고 힘들었는지, 그들의 말이 좀 거슬리면 재빠르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그들을 위한 나의 최선이었다. 나는 자주 과민하게 반응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역설했다. 이런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가족을 위한 것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다. 때로는 비난, 비판도 따끔하게 했다. 더구나 나의 공감 실력은 유튜브와 교회 특강 시간에 배워 수준급이라 생각했다. 아내와 아이들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클래스에 앉아있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다. 솔직하게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딱히 동의하지도 않는데 동의하는 것 같고 동의할 수 없는 그들의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거부감까지 들었다. 자식이, 아내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의견을 내세우거나 대드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공감의 참 뜻을 몰랐던 것이다. 공감을 연습하는데 참으로 쑥스럽게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의 무지로 인해 애들과 아내가 받았을 고통을 떠올렸다. 내 가슴은 그들의 눈물과 상처로 아파왔고 숨쉬기조차 미안했다. 이런 내 마음에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배어 들어왔다. 먼저 배운 아내가 들려준 따스한 한마디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긴 사연은 나의 것이고 많은 크리스천의 고민이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깨달은 진리와 삶 사이에 폭이 너무 넓어 그 적용은 마음과 달리 다른 길로 가거나 넘어지기 쉽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사랑의 실천이 바르게 되지 않거나 넘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실패를 기회로 세워준 대화 기술. 김 박사 부부는 며칠 동안 주저하기를 반복한 끝에 두 틴에이저 자녀와 마주 앉았다. 그전처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 연습까지 했다. 지난 6주간 대화교실에 가서 열심히 듣고 적고 복습까지 하고 난 뒤였다.
부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했다. 이번에도 모범생이었다. 목적 달성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다. 기다리던 대화 시간이 되자 처음은 분위기도 생각하고 자신들의 표정까지 가꾸는 등 신경을 쓰고 저쪽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김 박사의 목소리가 올라가고 믿었던 아내의 당황한 몸놀림이 시작하기까지는 길게 걸리지 않았다. 낯익은 무력한 절망감이 다시 자신을 짓눌렀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한참 전에 근처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명망을 얻었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다. 인생에 지향하는 목표나 인생관이 나무랄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아이들이 커가며 생겼다. 그들의 행동은 아빠의 마음에 어긋났고 기대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걱정과 실망이 쌓여갔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의 훈계였다. 머리에 쏙 박히게 최대로 강하게 야단쳐야 한다며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것이 정당한 훈계고 아빠의 의무라고 믿었다. 엄마의 생각이나 판단은 아빠와 많이 달라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삐걱거리는 관계를 위기로 몰아갔다. 그대로 둘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먼저 대화 클래스를 찾았다. 그런 곳에 가서 배울 것이 없다고 몹시 주저하던 남편이 아내의 변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클래스를 통해 이론과 실제 적용을 여러 주에 걸쳐 배운 그는 대화 기술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확신이 섰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즈음에 우의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자녀와의 대화 미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부부의 높은 이해와 통찰력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더 이상 악화 상태로 몰고 가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에 말한 실패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실행하려는 이들에게서 흔하게 일어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기분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습관이 자신을 점령해버린다. 예전의 감정, 관념과 습관이 자기를 지배할 때 실패를 한다. 이러한 실패를 수없이 거쳐야 비로소 옛 습관을 감지하고 방지하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대화법을 쓸 수 있게 된다. 그의 긴 사연은 나의 것이고 여러 크리스천의 고민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는 길을 따라가면 원하는 것이 있다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자.